2020년 북한과 동북아 정세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생생토크에서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토크입니다. 오늘은 단골 손님 노정민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한국전쟁 발발된 지 70년입니다. 네. 한국전쟁이 70년 만에 종전선언으로 귀착될지도 주목이 되는데 네. 지난해 예상보다는 미북 관계 좋지 않았습니다. 네.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네. 올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일단 미북 관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와 함께 지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특히 킹 전 특사는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해본 또 경험이 있고 또 전직 관리였기 때문에 지금의 미북 관계를 좀 더 좀 현실적으로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지금 신청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킹 전 특사의 일단 올해 인상은 별로 그렇게 상황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미북 관계가 좀 나아질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일단 지난해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전원 회의 끝나고 그때 킹 전 특사가 받은 인상은 이전과는 많이 냉정해지고 강경해지고 이전과 사뭇 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다고 그래요. 게다가 올해 그 어떤 미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두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 또 스스로 김정은 위원장도 미북 관계의 어떤 갈등, 어떤 장기화를 이미 선언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좀 미북 관계가 좀 나아지거나 개선되거나 견해차 좁히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다. 일단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네. 자, 새해부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네. 동북아 문제 말고 이란 문제가 아주 벽두부터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동 문제죠. 네. 자,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바쁜 미국 행정부 지금 이란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미국의 대북 정책 또 북한의 또 미국과의 대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뭐 김진구 기자께서 느끼셨겠지만 새 벽두부터 미국의 모든 관심, 국제사회 모든 관심이 지금 이란, 중동으로 그렇죠. 쏠렸잖아요.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세계 네.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 북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일단은 좀 미국과 이란이 갈등을 좀 봉합하는 수순으로 약간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국과 이란이 서로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급변할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관심이라든가 또 미국의 주요 외교 정책이 이제 중동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관심은 저절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북한이 또 나를 좀 봐달라, 나에게 좀 관심 보여달라라는 뜻에서 또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결국은 이제 북한의 어떤 비핵화 협상 진전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제 이런 진단을 킹 전 특사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국면이 있고 또 다음 달부터는 미국 대선을 위한 민주당의 경선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북한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 민주당 경선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관심을 두고 어떤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미국 내 현안이나 외교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런 진단입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결국 북한 문제는 2순위, 3순위로 밀려나면서 올해 미북 관계는 속도가 더 늦어질 거다라는 네. 거고요.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이 문제를 놓고 이제 북한에게는 어떤 의미냐? 하나는 경고일 수가 있고 하나는 교훈일 수가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제 북한도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선을 넘으면 이란처럼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가 됨과 동시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과거 핵 합의가 이제 완전히 깨져버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도 이렇게 깨질 합의에 대해서 우리가 선뜻 나설 수 있느냐라는 어떤 하나의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북한의 입장에선. 그럼 이제 비핵화 협상에 있어도 결국에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도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 북중 관계가 또 미북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올해도 아마도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네. 지금 이제 미북 관계가
계속 교착 국면이 장기화될 것 같고 남북 관계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북한에게 있어서는 친구가 필요하겠죠. 네. 그 친구로서 이제 중국을 들 수가 있겠는데 아마 올해 중국에 대한 정치, 경제, 외교적 의존도는 더 커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관측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북중 관계 관련해서는 이제 한국 세종연구소 이성현 중국 연구센터장과 좀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근데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미국과의 어떤 패권 경쟁을 놓고 지금 대결 중이잖아요. 무역 전쟁도 좀 있고요. 1차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2차 뭐 계속 그 험난한 산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렇게 대놓고 적극적으로 북한을 돕기에는 좀 중국 스스로도 좀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성현 센터장이 이제 전략적인 관망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전면에 나서서 뭐 북한을 돕거나 편의를 봐주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뒤에서 조언을 해주는 정도는 되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모습은 취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상황으로 올해도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을 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남았는데요. 네. 일본은 올해 도쿄 하계 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 평창 올림픽에서의 또 미북 관계 급진전이 기억나기도 하는데요. 네. 자, 일본도 올해 뭐 큰 국제 행사 하는 만큼 네.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좀 큰 진전 이런 거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베 신조 총리가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네. 이때 외교 정책 중에 하나로 그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그래요. 그 북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본 도쿄신문의 고미오지 그 논설위원과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일본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은 미국의 대북 정책과 거의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대북 정책 큰 변화가 없는 한 일본이 독자적으로 뭐 북한과 협상을 하거나 뭐 다른 길을 갈 그런 가능성은 없다라는 게 이제 고미 위원회 그 분석이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계 올림픽이 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아마 이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김 위원장을 좀 초청하는 어떤 평화적인 올림픽을 시도해 보려 할 수 있겠지만 김 위원장이 뭐 여기에 응할지는 사실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노정민 기자와 살펴본 2020년 동북아시아의 전망 맑은 곳이 하나도 없군요. 네. 대부분 흐리거나 뭐 비가 오는 곳도 있을 정도로 네. 지난해 시작보다는 오히려 별로 좋지 않은 전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항상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2020년 지나가면서 동북아시아와 북한과의 관계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생생토크 노정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